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양하율이고요. 영어 이름으로 케이트입니다. 몇 살이죠 지금? 지금은 11살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지금 다니는 어학원의 이름이 뭐예요? 탑워드 아카데미입니다. 여기 며칠 과정으로 온 거예요? 4주 과정으로 온 겁니다. 수업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럼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는 건가요? 네, 11시부터면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수업 방식은 어떻게 돼요? 뭐 1대1, 뭐 그룹 뭐 이렇게 있죠? 네, 1대1 수업은 무슨 과목 할 때 1대1 수업을 해요? 글래마 할 때 1대1 수업으로 합니다. 문법 수업할 때? 네, 문법 수업을 네.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룹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룹 수업하는 과목별로 친구들이 계속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친구들의 레벨별로 달라지는구나. 네,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중국인 선생님도 있고 영국인 선생님 같으신데 영어를 잘하고 또 남자 선생님인데 피부는 조금 까맣고 영어를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중에 한국말 할 줄 아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 말고 어학원에 오면은 맞이해주는 선생님 있죠? 네, 그분 한국말 하죠? 네, 그분은 수업은 안 들어오고 그냥 수업 진행이랑 이런 거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네. 한 분만 계세요? 더 계시진 않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숙제 많아요? 숙제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많을 때는 몇 시간 걸려요? 숙제는 스스로 할 때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엄마랑 같이 할 때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숙제라는 게 뭐예요? 단어 외우기랑 라이팅이랑 리딩이랑 라이팅도 같이 있는 프린트나 그런 거요. 리딩, 라이팅, 프린트가 있고 단어 외우는 숙제가 있고 네. 그렇군요. 단어 외우는 걸 보니까 매일매일 단어 시험 봐요 혹시?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단어 시험 100점 맞았어요? 못 못 맞았어요. 맞았어요? 못 맞으면 어떻게 돼요? 혼내지는 않고 오답이 있는 단어는 3번씩이나 5번씩 써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이는 어때요? 친구들이랑은 그냥 대부분 사이가 좋아요. 뭐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숙제도 같이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단톡방도 있어요.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으로 해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한국말 해요? 영어 해요? 한국말 해요. 아, 한국말 해요? 네. 그럼 영어 실력 안 늘잖아요. 영어는 대부분 다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수업 시간에 하는 영어로 충분하다? 네, 충분합니다. 오케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학원 다녔는데 앞으로 3주 남았거든요? 계속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닐 수는 있다? 네. 재미는 없다? 재미는 좀 없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이 영상을 보통 한국에서 여기 올 친구들이 보게 될 거거든요? 한국에서 여기 올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한국에서 여기로 공부하러 오게 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에 나도 다니기가 어려웠는데 자꾸자꾸 다니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 다닌 영어 학원이랑 똑같더라. 너희들도 여기서 영어 배우고 싶으면 걱정 말고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나랑 단톡방에서 놀자.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니셨다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메종드 와이.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어학원 이름이 뭡니까? 탑월드 어학원입니다. 며칠 과정으로 오신 거예요? 4주 과정으로 온 거예요. 과정이 4주 말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보통 8주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짧게는 4주 과정이 있고 8주, 12주 그 이후에는 뭐 원하는 만큼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4주 과정이 얼마예요? 4주 과정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용만 그러니까 교재비 포함해서 140만 원. 네. 늘 4주는 그냥 140만 원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탑월드 어학원이 위치가 어디예요? 탑월드 어학원은 쿠알라룸푸르의 수방자야 지역에 선웨이 지오 에비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선웨이 지오 레지던스 아파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꽤 큰 쇼핑몰 안에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쇼핑몰 규모가 한 웬만한 백화점 건물만 하죠? 네, 층이 높은 건 아닌데
굉장히 넓어요. 그럼 쇼핑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애들 식사 같은 것도 그 쇼핑몰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 쇼핑몰이 의류나 이런 브랜드 그런 상가가 점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식당, 그리고 뭐 카페, 그리고 마트, 그리고 뭐 학원이나 뭐 병원, 편의점, 한인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입점이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왓슨스라든지 이런 거 약국 같은 것도 있고 뭐 클리닉, 메디컬 이런 것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IY 마트.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거죠. 네네. 그 물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의 가격 같은 거? 애들이 뭐 사 먹어야 되니까. 여기가 버거킹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먹기에는 사실 버거킹이 저렴하고 편하게 주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버거킹이 입점이 돼 있고 버거킹은 가격은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음료 해서 3,300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먹을 수 있고요. 3분의 2 가격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올데이 브런치 카페 같은 퓨전 일식집. 네, 네. 그런 식당도 있고 아이들은 보통 분식집도 많이 가고요. 한국 분식이 있는 거예요? 네, 한인마트가 있는데 한인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식집이 있어요. 떡볶이, 김밥, 튀김도 있고 오뎅 그리고 튀김이 있어요? 네, 그 핫도그도 있어요. 통모짜 핫도그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컵라면이랑 뭐 햇반, 과자, 뭐 아이스크림 뭐 없는 거 없어요. 음료까지 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떡볶이와 김밥과 어묵을 먹고 뭐 밀키스를 마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버거킹보다는 비싸요.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뭐 돈가스나 라면 파는 식당도 있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은 꽤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많아요. 그러면 그 숙식은 어디서? 저희는 따로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오니까 아파트를 구해서 지오 에비뉴와 연결되어 있는 지오 레지던스 아파트를 구해서 저희는 왔는데 보통 학생들만 오거나 혹은 엄마랑 둘이 오거나 하면 어학원과 연계되어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 있어요. 그거는 썬웨이 피라미드 호텔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거리고 그리고 거기에도 엄청 큰 쇼핑몰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뭐 이 지역에서는 피라미드몰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워터파크도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호텔이 레지던스 그 기숙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호텔 이름이 뭐예요? 썬웨이 피라미드 호텔이요. 그 호텔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4주 있을 거면? 제가 알기로는 2인 1실로 해서 4주 가정에 17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원룸이고요. 방이 하나 따로 있고 뭐 거실과 주방이 있다 이러면은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호텔이니까 세탁이나 뭐 식사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겠네요? 근데 호텔인데 콘도식이어서 뭐 주방이 있고요. 조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세탁은 런더리룸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인 세탁실처럼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했고 주방이 있기 때문에 식사 제공은 따로 안 되거든요. 오전에는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거 거리가 정전철로 한 정거장이면 거리가 좀 있는 건데 한 3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한 2km, 3km 정도 되는데 걸어오기는 먼 거리인데 걸어오는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날씨가 또 더우니까. 네, 지금 우기여가지고 비가 오고 해서 걸어오지는 못하고 지하철로 주로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랩으로 타면 한 6링깃 1,800원? 그래서 이제 차가 안 막히고 그럴 때는 1,500원, 1,800원? 2,000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뭐 차량 운영 같은 건 안 하나요? 그 전에는 차량 픽업이 가능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런 차량 운행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 호텔이니까 뭐 치안 같은 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 문제는 호텔이어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말레이시아는 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안이 되어 있는 시설이면 문제가 없다. 네. 근데 거의 웬만하면 저희 요 주위에는 다 보안이 엄청 철저한 것 같아요. 보안이 철저하다면 그 건물에 카드 되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가드분들이 다 지키고 계시고 아파트 키를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이제 카드를 터치를 해야 센서에 터치를 해야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드나들면 가드분들이 부르세요. 어디 왔느냐?
뭐 어디 사느냐, 왜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이제 인사하고 마주치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 전에는 처음에 저희도 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가드분들이 막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학원에 화장실 같은 건 좀 깔끔한가요? 상가 안에 또 화장실이 있지만 어학원 안에 따로 화장실이 있어서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있고 화장실이 있어서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학원이 좀 숙제가 많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끝나고 나서 숙제 도와주시나요? 사실 이렇게 숙제가 많은지 모르고 왔는데 이번 주까지는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이 있어서 11시에 등원을 하고 6시에 끝나서 오거든요. 근데 사실 6시에 끝나서 와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아이가 활동을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금방 10시, 11시가 돼요. 그래서 사실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학원을 다니는데 계속 이제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 아이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보는 제가 조금 안쓰럽기도 해서 숙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좀 해주는 편이죠. 숙제가 어떤 숙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부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착착착착 진행이 좀 빨리 되도록 도와주는 거지 제가 뭐 이거 답을 알려주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성인 과정도 있어서 네. 가족분들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지금 저희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아빠랑 같이 와서 아빠는 성인반에서 수업을 듣고 아이는 주니어반에서 수업을 듣고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등원했다가 같이 하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돈이 2배로 들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기를 보내놓고 시간이 좀 애매해요. 점심을 그냥 아기가 아이들끼리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보내고 점심 때 그거 챙겨줘야 되고 조금 있으면 끝날 시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간을 보내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나도 뭐 영어 공부 좀 하자 이래서 같이 등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인 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풀타임, 파타임 수업 과정이 있고 뭐 대학 진학반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비용이 어른들 비용과 같은 것 같아요. 같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로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솔직하게 얘기할 때?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레이시아로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어요. 그 지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아이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효과를 잘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쾌적한 환경과 치안도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저에게 적극 추천을 했고 제가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전에 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적극적인 추천을 해주시고 해서 그 지인과 같이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멈췄다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저희는 바로 등록을 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경험상 아이도 그렇고 뭐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경험상 와서 한 번쯤은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혹은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 영국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유학을 가기에는 비용 부담도 좀 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뭐 비자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편하게 준비가 됐던 것 같은데 와서 보니 한국에서 보냈던 어학원이랑 뭐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도 꽤 비슷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주 3회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6시간씩 매일 가는 거죠. 확실히 효과는 여기서 단기간에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캐나다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요즘에는 캐나다나 호주로도 많이 어학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학원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캘거리나 밴쿠버 이런데 알아보고 있었는데 호주나 이런데도 4주 과정에 거의 140만 원 정도는
어디나 똑같더라고요. 단지 이제 생활하는 비용과 주거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원하신다면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공부를 그러면 그쪽으로 캐나다나 아니면 진짜 영어권 나라로 나가면 한국 친구들이 좀 덜 많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한국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이나 노는 시간에 한국말을 하고 놀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럴 거였으면은 뭐 한국에서 학원 다녀도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잘 못하더라도 쭉 영어를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아이들이기도 하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아직 막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막 쉽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보통 한국 친구들이 많이 없는 쪽으로 가면 영어가 조금 더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기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환경은 더 영어 공부를 하기에 좋지 않을까. 저희는 올해는 일단 처음이고 여기저기서 좋다더라 하는 말을 좀 들어서 아 그래 그럼 말레이시아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요즘 꽤 괜찮아요.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그래도 깨끗하고 쾌적하기도 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낯설거나 하지도 않고 뭐 비행기 타고 6시간이면 오는 거니까요. 그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막 한국이랑 막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놀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뭐 더 좋겠죠. 천둥번개가 치면 수영장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기에는 조금 좀 답답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